3년 감히 부정한 씨를 품고 우리 가문을 능멸해? 저 잡동사니와 함께 당장 내쫓아라! 내 핏줄이 아닌 것을 어찌 거두란 말이오. 더는 내 눈앞에 띄지 마시오. 대감, 제발 제 아이만은, 그 아이는 대감의 친자식이오납니다. 제발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십시오. 저 붉은 점, 내 아이를 빼돌려 전현의 자식으로 둔갑시킨 것이었구나. 내 새끼의 피를 빼대가 너희 일족의 씨를 말려 갚아주마.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내린 기막힌 처벌, 그 충격적인 반전을 지금 시작합니다. 검고 무거운 비구름이 최진사대 기와 지붕을 짓누르듯 내려앉은 칠흑 같은 밤이었다. 하늘이 무참하게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지며 숨 막히는 공포를 몰고 왔다. 안채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방 안에서는 상처 입은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낮고 기괴한 중얼거림이 끊임없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피처럼 붉은 촛불이 음산한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며 벽면에 거대하고 일그러진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윤씨 부인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앙상한 두 손은 병자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짙은 화장을 기괴하게 얼룩지게 만들었다. 5년 전 억울하게 죽은 첫째 며느리, 연하의 피 묻은 얼굴이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 그녀의 목을 잔인하게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 한가운데에는 섬뜩한 붉은 부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비릿한 피냄새를 풍기는 재물이 제단 위에 올려져 있었다. 윤씨 부인은 쉰 목소리로 앞귀를 쫓는 주문을 미친 듯이 외우며 자신의 죄악을 가리려 발버둥 쳤다. 그러나 무고한 생명을 짓밟고 빼앗은 재물로 쌓아 올린 그녀의 오만한 권력은 이 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그저 초라한 신기루에 불과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힌 소슬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폭우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쾅쾅쾅 울리는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문지기가 죄인을 데리러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불길하고 위압적이었다. 윤씨 부인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던 주문 소리가 뚝 끊겼고 그녀의 심장은 흉곽을 뚫고 나올 듯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행랑채에서 잠을 청하던 늙은 하인 돌쇠가 비바람을 맞으며 허겁지겁 마당으로 뛰어나와 누구냐고 소리쳤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런 흉흉한 밤중에 찾아올 손님 따위는 절대 있을 리 없었기에 돌쇠의 목소리에도 짙은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대문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더욱 크고 집요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돌쇠가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빗장을 풀고 대문을 조금 열자 매서운 돌풍이 마당 안으로 들이닥치며 처마 밑의 청사초롱을 모조리 꺼버렸다. 짙은 어둠 속에서 거센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서 있는 낯선 여인의 실루엣이 번쩍이는 벼락의 섬광과 함께 순간적으로 드러났다. 여인은 검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있었으며 흠뻑 젖은 장호차락이 바람에 기괴하게 펄럭이고 있었다. 먼 길을 오가며 비단과 귀한 향료를 취급하는 상단 소속의 상인인데 갑작스러운 험악한 폭우를 만나 오도 가도 못하게 되어 하룻밤만 묵어가기를 간절히 청한다는 매우 차분하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센 빗소리에 묻힐 듯 낮았지만 그 기묘한 목소리에는 이상하리 많지 사람의 마음을 깊숙이 탐함에는 묘한 힘이 깃들어 있었고 돌쇠는 마치 귀신에 홀린 듯이 그녀를 안채의 마루 앞까지 안내하고 말았다. 소란스러운 기척을 느끼고 신경질적으로 방문을 열어젖힌 윤씨 부인은 젖은 생쥐꼴을 한 불청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천한 상인 주제에 감히 뼈대 있는 양반가에 함부로 발을 들였다며 당장 저 여자를 밖으로 내치라고 앙칼지게 소리치려는 찰나였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비에 젖어 무거워진 검은 삿갓을 벗어내리는 동작이 시작되었다. 우르릉 쾅쾅하는 굉음과 함께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질 듯한 거대한 벼락이 최진사댁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다. 짧고 강렬한 푸른 섬광 속에서 삿갓 아래 감춰져 있던 여인의 창백하고 아름다운 얼굴이 윤씨 부인의 두 눈동자 속에 선명하게 박혀버렸다. 그것은 5년 전 자신이 직접 독약을 먹여 피를 토하며 죽어가게 만들었던 첫째 며느리 연화의 얼굴과 완벽하게 똑같았다. 윤씨 부인의 목구멍에서 짐승의 비명인지 바람소리인지 모를 끔찍하고 기괴한 단발마가 터져나오며 그녀는 그대로 마루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전신을 찢어놓을 듯한 극심한 공포가 발끝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뇌수까지 단숨에 치솟아 올랐고 호흡이 턱턱 막혀와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다. 그녀의 덜덜 떨리는 손가락이 빗속에 우뚝 서 있는 여인을 향해 허우적거렸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폭우를 뚫고 찾아온 그 기묘한 여인은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어다니는 윤씨 부인을 굽어보며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창백한 뺨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깊고 칠흑 같은 눈동자 안에는 폭풍우조차 삼켜버릴 듯한 서늘하고 잔혹한 평온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5년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세월 동안 지옥의 밑바닥에서 벼리고 벼려온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번뜩이는 순간이었다. 만이 만색이 무척 창백하신 것을 보니 귀한 댁에 제가 너무 늦은 시각에 크나큰 결례를 범한 것 같아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여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죽은 연화의 그 나긋나긋하고 순종적이었던 음성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가시가 은밀하게 돋쳐 있었다. 그 다정한 듯 소름 끼치는 음성이 비 내리는 텅 빈 마당을 가로질러 윤씨 부인의 고막을 무자비하게 파고들었다. 자신의 이름은 월이이며 머나먼 북쪽 상단에서 내려온 객주라고 소개하는 여인의 눈빛은 사냥감을 몰아넣고 여유를 부리는 맹수의 그것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흙구덩이 속에 던져졌던 과거의 유약한 연하는 이미 오래전에 처참하게 죽어 없어졌고 지금 이 자리에는 오직 피비린내 나는 복수만을 위해 다시 태어난 냉혹한 상인 월이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윤씨 부인은 덜덜 떨리는 턱을 간신히 억누르며 저 여자는 결코 연화가 아닐 것이라고 미친 사람처럼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고 또 되뇌었다. 내가 분명히 그녀의 숨통이 끊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고 차가운 시신을 거적에 말아 산채로 내다버렸는데 살아 돌아올 리가 없다는 확신과 원기가 되어 돌아왔다는 공포가 맹렬하게 충돌했다. 식은땀과 빗물이 뒤섞여 윤씨 부인의 얼굴을 흉측하게 적시고 있었다. 비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며 처마 밑으로 빗물이 매섭게 들이치자 월이는 허락도 떨어지지 않은 마루 위로 한 걸음 성큼 올라섰다. 물기를 머금은 집신이 나무 바닥에 닿으며 내는 찌그덕거리는 소리는 마치 윤씨 부인의 오만하고 썩어 빠진 심장을 구둣발로 짓밟는 소리처럼 둔탁하고 불길하게 울려 퍼졌다.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운이 늙고 탐욕스러운 마님을 쥐잡듯이 완벽하게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하룻밤만 이 누추한 몸을 뉘었다가 날이 밝는 대로 조용히 떠나겠다는 월이의 말은 정중한 부탁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실상은 잔인한 선고와 다름없었다. 윤씨 부인은 거절의 말을 내뱉으려 입을 달싹거렸으나 목구멍에 뜨거운 쇳덩이가 걸린 것처럼 단 한 글자도 밖으로 뱉어낼 수가 없었다. 과거의 잔혹한 죄악이 빗물에 섞여 다시 이 저주받은 집안으로 스며드는 길고 기나긴 밤의 서막이 마침내 오르고 말았다. 침묵이 숨막히게 이어지는 동안 안채의 무거운 공기는 두 여인 사이를 팽팽하게 당기고 있었고 주변의 모든 시간조차 멈추어 버린 듯한 기괴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빗소리만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월이는 가늘고 흰 손가락을 뻗어 자신의 젖은 옷소매를 천천히 짜내기 시작했는데 그 우아하고 느릿한 동작마저도 윤씨 부인에게는 숨통을 조이는 고문처럼 느껴졌다. 피비린내 나는 진실을 묻어버렸다고 믿었던 이 고풍스럽고 거대한 한옥은 이제 과거의 망령이 배회하는 거대한 감옥으로 변모해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월이의 입가에 머무는 차갑고 희미한 미소는 앞으로 이 기만적인 집안에 몰아칠 피바람과 철저한 파멸을 예고하는 가장 선명한 징조였다. 번개가 다시 한번 내리치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고 날카롭게 교차시키며 불길한 밤의 끝을 향해 내달리고 있었다. 밤비는 멈출 기미 없이 최진사댁 기와지붕을 사정없이 때리며 불길한 밤의 장막을 더욱 짙게 들이우고 있었다.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윤씨 부인은 늙은 하인 돌쇠의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월이라 자칭하는 낯선 여인은 젖은 신발을 벗고 안채 대청마루 위로 사뿐히 올라서며 안방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가 내딛는 걸음걸이는 무명 치맛자락이 바닥에 스치는 미세한 소리조차 내지 않을 만큼 가볍고도 극도로 조심스러웠다. 그것은 과거 이 집안에서 숨죽인 채 시어머니의 눈치만 보며 살얼음판을 걷듯 지내야 했던 죽은 연화의 걸음걸이와 너무나도 똑같았다. 윤씨 부인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면서도 안방의 윗목에 자리를 잡고 앉아 억지로 위엄을 갖추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돌쇠가 부랴부랴 마른 수건과 따뜻한 차를 내어오자 월이는 다소곳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찻잔을 조심스레 감싸 쥐었다.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살며시 눈을 내리깐 그녀의 긴 속눈썹 아래로 알 수 없는 서늘하고 짙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뜨거운 차를 마시기 전 찻잔 가장자리를 오른손 검지로 3번 가볍게 두드리는 습관이 윤씨 부인의 눈에 날카롭게 박혔다. 그것은 연하가 생전에 뜨거운 것을 잘 마시지 못해 차를 식히며 무의식적으로 하던 그녀만의 고유하고도 독특한 버릇이었기 때문이다. 윤씨 부인의 호흡이 순간적으로 거칠어지며 매서운 눈초리로 월이의 손끝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지만 여인은 그저 태연하게 차를 한 모금 머금었을 뿐이다. 마님 이토록 깨진 날씨에 뜻밖의 불청객이 찾아와 귀한되게 평온한 밤을 어지럽힌 것 같아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월이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아스라이 들려왔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도 사람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날카로운 조롱의 기운이 은밀하게 숨어 있었다. 그저 지나가는 상인일 뿐인데 어찌 그리 귀골이 흐르고 이 집안의 법도를 원래부터 꿰뚫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냐. 윤씨 부인은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뼈있는 질문을 던져 눈앞에 불길한 환영을 쫓아내려 시도했다. 제가 비록 떠돌며 장사를 하는 보잘것없는 상인의 신분이나 어려서부터 엄격하고 뼈대 있는 양반가에서 혹독하게 예법을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비록 가문은 억울한 모함으로 억울하게 몰락하여 역적의 누명을 쓰고 잿더미로 변해버렸지만 몸에 밴 예절은 어찌할 도리가 없더이다. 월이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모함과 잿더미라는 단어는 윤씨 부인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5년 전 며느리 연화를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세워 독약을 내리고 그녀의 막대한 혼수를 모조리 가로챘던 끔찍한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윤씨 부인은 창백해진 얼굴을 부채로 가리며 숨을 헐떡였고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다시 한번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내년의 출신 따위는 조금도 궁금하지 않으니 날이 밝는 즉시 당장 짐을 싸서 이 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라. 물론입니다. 마님댁의 하해와 같은 은혜는 잊지 않을 것이며 제가 취급하는 특별한 비단과 향료를 답례로 조금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머나먼 북쪽의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희귀한 푸른 꽃으로 만든 이 향료는 마음속에 숨겨둔 더럽고 무서운 죄악을 씻어준다고 합니다. 워리가 품속에서 작은 백자 병을 꺼내어 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자 방 안에는 금세 시리도록 차갑고 기이한 향기가 퍼져나갔다. 그 향기는 놀랍게도 연화가 숨을 거두던 날 밤 그녀의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피비린내 섞인 쓴 약초의 냄새와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다. 윤씨 부인은 향기를 맡는 순간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아내며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며 괴로워했다. 당장 저불길하고 저주받은 물건을 내 눈앞에서 치우지 못할까 하며 소리치는 윤씨 부인의 목소리는 이미 처절하게 갈라져 있었다. 마님 어찌하여 이토록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그토록 심하게 두려움에 떨며 끔찍한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래전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한 맺힌 피눈물을 흘리며 곁을 맴돌기라도 하는 것처럼 마님의 안색이 사색이 되셨습니다. 그려. 워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비단 치맛자락을 우아하게 털어냈고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윤씨 부인의 일그러진 얼굴을 오만하게 굽어보며 비웃고 있었다. 내가 언제 두려워했다는 것이냐. 내년이 가져온 저 불길한 물건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가 나의 고귀한 심기를 몹시 거슬리게 했을 뿐이다. 윤씨 부인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자신의 자존심을 애써 주워 담으려 발악했지만 이미 워리가 쳐놓은 치밀한 심리전의 덫에 완전히 걸려든 후였다. 내년에 그 요망한 눈빛과 비단결 같은 현울림이 영락없이 내가 아는 어떤 천박하고 발칙한 년을 소름 끼치도록 빼닮았구나. 그토록 발칙하고 천박한 여인이라면 필시 마님의 손에 의해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라. 이 미천한 소녀는 감히 짐작해 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죽은 자의 혼원은 결코 쉽게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며 자신을 해친 자의 피와 살을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워리의 붉은 입술 사이로 서늘한 저주 같은 말이 흘러나오자 방 안의 촛불이 요란하게 일렁이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춤을 추었다. 건방진 소리 입을 함부로 놀렸다가는 내년에 그 길쭉한 혀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니 당장 건넌방으로 물러나 쥐 죽은 듯 처박혀 있거라. 윤씨 부인은 더 이상 워리의 기괴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성을 잃은 채 악을 쓰며 문 밖을 향해 늙은 하인 돌쇠를 신경질적으로 불러댔다. 워리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윤씨 부인의 비참한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승리감에 젖은 서늘한 눈소를 조용히 머금었다. 건넌방으로 안내를 받은 워리는 낡은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비바람 소리를 들으며 어두운 방 한가운데에 홀로 고요하게 우뚝 섰다. 5년 전 자신이 억울하게 피를 토하며 바닥을 뒹굴었던 바로 그 끔찍한 방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다. 그녀는 벽을 더듬어 예전에 자신이 몰래 손톱으로 깊게 파놓았던 핏자국이 아직도 나무 기둥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짙은 젓갈색의 핏자국을 매만지는 워리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의 두 눈은 슬픔이 아닌 지독하고 맹렬한 살이로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늙고 탐욕스러운 마귀 같은 시어머니는 오늘 밤 결코 편안한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내가 뿌려놓은 공포의 씨앗에 스스로 질식해 갈 것이다. 윤씨 부인의 오만한 목을 서서히 조여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파괴하고 처절한 지옥의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리라. 한편 안방에 홀로 남겨진 윤씨 부인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벌벌 떨며 공포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건넌방에 누워있는 저 정체불명의 괴상한 여자는 분명 억울하게 죽어 구천을 떠돌던 연화의 원기가 복수를 위해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찾아온 것이다. 밤새도록 몰아치는 천둥 번개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며느리의 찢어지는 듯한 통곡 소리로 변하여
윤씨 부인의 귓가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날이 밝아오고 거세던 빗줄기가 멈추었지만 최진사댁에 드리워진 음산하고 불길한 먹구름은 전혀 거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밤새 공포에 시달린 윤씨 부인은 눈밑이 시커멓게 파인 채 병자처럼 파리한 얼굴로 마루로 나와 건넌방의 동태를 신경질적으로 살폈다. 그러나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온 월이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세상 누구보다 화사하고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윤씨 부인에게 정중하게 아침 인사를 건넸다. 마님 덕분에 이토록 누추하고 천한 상인이 지난밤의 그 무서운 비바람을 피해 아주 따뜻하고 편안하게 단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날이 밝는 대로 떠나려 했으나 짐을 싣고 가야 할 말의 다리가 닫혀 며칠 더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월이의 맑고 당당한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고 윤씨 부인은 가슴을 옥죄는 거대한 절망감에 휩싸인 채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다. 떠나야 할 불길한 객이 제 발로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 윤씨 부인의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과연 저 여자는 누구이며 무슨 속셈으로 나를 이토록 끔찍하게 괴롭히는 것인지 윤씨 부인의 머릿속은 터질 듯이 극심한 혼란으로 가득 찼다. 저승에서 돌아온 며느리와 죄악을 숨기려는 시어머니 사이에 피말리는 잔혹한 심리전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최진사댁의 아침은 간밤의 폭풍우가 남긴 눅눅한 습기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채 너머 별당에 기거하는 둘째 며느리. 민지는 화려한 명주 치마를 차려입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거울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뼈대 있는 명문가의 귀한 여식으로 자라나 막대한 혼수를 싸들고 이 집안에 들어왔으나 시어머니 윤씨 부인의 지나친 간섭과 독선적인 태도에 하루하루 지쳐가던 참이었다. 하인들조차 늙은 마님의 눈치만 살피며 자신을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불쾌한 기분은 그녀의 오만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내며 속에서 뜨거운 화를 끓어오르게 만들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낯선 여인의 단아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열린 방문 틈으로 부드럽게 흘러들어와 민지의 날카로운 신경을 건드렸다. 우연히 이 댁에 머물게 된 북방의 객주 월이라 하옵는데 아씨의 자태가 하도 고와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민지는 처음 보는 천한상인 주제에 함부로 별당까지 들어온 것에 화를 내려 했으나 월이의 손에 들린 영롱한 옥비녀를 보고 순간적으로 입을 다물었다. 비단결 같은 미소 뒤에 숨겨진 월이의 눈빛은 민지의 얄팍하고 허영심 많은 내면을 단숨에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마치 구중궁궐의 고귀한 왕비마마께서 이 누추한 시골 양반가에 잘못 내려오신 것만 같은 참으로 눈부시고 고운 자태이십니다. 월이는 민지의 코앞까지 다가와 비단보에 정성스럽게 쌓인 진귀한 장신구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며 달콤한 아첨의 말을 쏟아냈다. 평소 윤씨 부인에게서 단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보지 못한 채 늘 주눅이 들어있던 민지는 그 화려한 보석들과 월이의 능수능란한 말솜씨에 금세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상인의 천한 신부님에도 뿜어져 나오는 월이의 기품은 민지의 경계심을 눈 녹듯이 허물어뜨리기에 충분했다. 아씨처럼 고귀한 분이라면 마땅히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모든 재물과 권력을 손에 쥐고 아랫사람들을 호령하셔야 마땅할 터입니다. 월이의 은밀하고도 뼈있는 속삭임에 민지는 흠칫 놀라며 주변의 눈치를 살폈으나 이내 씁쓸한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시어머니께서 집안의 모든 곳간 열쇠를 틀어쥐고 계시어 나는 그저 이름뿐인 며느리에 불과하고 심지어 친정에서 가져온 내 소중한 혼수마저 마음대로 만져보지 못하는 신세라고 털어놓았다. 월이는 짐짓 놀란 척하며 두 눈을 크게 뜨고 민지의 억울한 심정에 깊이 공감하는 연기를 펼쳤다. 세상에 어찌 그런 기막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씨처럼 막대한 재물을 가져온 분을
일이 홀대하다니요. 제가 이리저리 떠돌며 수많은 명문가를 보아왔으나 며느리의 혼수를 시어머니가 강제로 빼앗아 독차지하는 법도는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월희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민지의 분노를 부추기는 치명적이고 사악한 도끼가 서서히 스며들어 있었다. 5년 전 자신이 당했던 똑같은 끔찍한 수모를 이 철없고 어리석은 둘째 며느리 또한 그대로 겪고 있다는 사실이 월희의 복수심을 더욱 매섭게 불태웠다. 혹시 아씨께서는 이 집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첫째 며느리, 즉 아씨의 윗동서가 어찌하여 이승을 하직했는지 그 연유를 자세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월희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지는 당황하며 그저 몹쓸 병에 걸려 불행하게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시어머니께 대수롭지 않게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월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차가운 찻잔을 만지작거렸고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고 섬뜩한 기운으로 가득 채워졌다.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향한 월희의 정교한 미끼가 드디어 어리석은 민지의 눈앞에 매력적으로 던져진 것이다. 제가 장사를 하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다 보니 참으로 끔찍하고 기괴한 소문을 하나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죽은 첫째 며느리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막대한 혼수 재물을 탐낸 누군가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독살당했다는 소문 말입니다. 민지의 두 눈이 경악으로 커다랗게 벌어졌고 찻잔을 쥐고 있던 그녀의 연약한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윤씨 부인의 평소 그 냉혹하고 탐욕스러운 눈빛과 겹쳐지며 월희가 전한 끔찍한 괴담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를 몰고 왔다. 물론 그것은 그저 어리석은 천것들이 질투심에 지어낸 근거 없는 헛소문에 불과하겠지만 아씨의 처지를 듣고 나니 저도 모르게 덜컥 겁이 났습니다. 만약 그 소문이 한치의 거짓도 없는 끔찍한 진실이라면 다음 차례는 바로 그토록 막대한 혼수를 짊어지고 이 호랑이 굴로 들어오신 아씨가 아니겠습니까? 월희는 마치 민지의 목숨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검은 눈동자 깊은 곳에는 잔혹한 희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민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월희는 속으로 피비린내 나는 승리의 미소를 조용히 삼켰다. 월희의 그 서늘하고 소름 끼치는 속삭임은 민지의 귓가를 맴돌며 뼛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무서운 독화살과 같았다. 시어머니가 유독 자신의 친정에서 보내온 비단과 금괴가 보관된 창고 주변을 배회하며 병적으로 집착하던 수상한 모습들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게다가 며칠 전에는 자신이 아끼던 진주 목걸이가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하인들의 손버릇을 탓하며 사건을 황급히 덮어버리려 했었다. 민지는 이제 단순한 불만을 넘어 생명의 위협이라는 극심한 공포와 배신감에 사로잡혀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제가 감히 주제넘은 조언을 하나 올리자면 아씨의 소중한 재산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몰래 시어머니의 뒤를 캐보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안채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장부와 옛날 첫째 며느리가 머물렀던 별채의 낡은 가구들을 샅샅이 뒤져본다면 반드시 놀라운 단서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월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처럼 은밀하게 속삭이며 민지가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파도록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일러주었다. 민지는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주먹을 꽉 쥐며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향한 반역의 의지를 불태웠다. 별당 밖에서는 어느새 다시 짙은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낮게 깔린 음산한 바람이 창호지를 스산하게 흔들어대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최진사 댁의 웅장한 기와지붕 아래에서는 끔찍한 불신과 증오의 씨앗이 맹렬하게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5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연화의 피 끓는 원한이 이제는 천박한 상인 월희의 교활한 혀끝을 타고 생생하게 부활하여
집안 곳곳을 지옥으로 물들이려 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며 마당에 마른 흙을 적시는 소리는 마치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불길한 북소리처럼 들렸다. 아씨, 저는 이만 물러가 볼 테니 부디 제 보잘것없는 조언을 가벼이 넘기지 마시고 스스로를 지킬 방도를 철저히 마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월이는 우아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뒤 방을 나섰고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자애로운 미소는 뱀처럼 차가운 냉소로 돌변했다. 첫 번째 장기말이 완벽하게 나의 의도대로 움직일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 다음은 이 집안의 기둥이라 불리는 나약하고 비겁한 사내의 숨통을 조일 차례다. 월이의 치밀한 복수극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톱니바퀴처럼 잔인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고즈넉한 마당을 홀로 걸으며 월이는 과거 연화 시절 남편이었던 서진과 함께 거닐던 연못가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당시 서진은 다정하고 학식 높은 선비였으나 어머니 윤씨 부인의 서슬퍼런 권위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하고 겁 많은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아내가 억울하게 독약을 마시고 죽어가던 그 참혹한 밤에도 그는 끝내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비겁한 침묵으로 그녀를 무참히 버렸었다. 빗물에 번지는 연못의 수면 위로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흉측한 괴물처럼 떠오르며 월이의 차가운 이성을 사정없이 흔들었다. 어머니의 악독한 치맛자락 뒤에 숨어 자신의 여인을 사지로 몰아넣은 그 비겁한 사내에게도 피눈물 나는 고통과 뼈저린 후회를 기필코 안겨줄 것이다. 월이는 소매 속 깊숙이 숨겨둔 은장도를 꽉 틀어쥐었고 그녀의 하얀 손가락 관절이 터질 듯이 붉게 달아올랐다. 단순히 목숨을 빼앗는 얄팍한 복수 따위는 결코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으니 그들이 쌓아올린 가식적인 명예와 권력을 철저하게 짓밟아 주리라. 서서히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으며 스스로 지옥불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안채 쪽을 힐끗 바라보니 윤씨 부인의 처소에는 여전히 기분 나쁜 향 연기가 쉴 새 없이 새어나오며 그녀의 극심한 불안을 증명하고 있었다. 간밤의 공포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늙은 시어머니는 필시 용하다는 무당을 은밀히 불러들여 억울하게 죽은 원귀를 쫓아내려 헛된 발버둥을 치고 있을 터였다. 죄를 지은 자는 결코 두 발을 뻗고 편안히 잠들 수 없는 법이니 내가 살아 숨쉬는 한 이 집안의 밤은 영원히 끔찍한 악몽의 연속이 될 것이다. 월이의 검은 치맛자락이 젖은 흙바닥을 스치며 밤의 어둠 속으로 유령처럼 스며들었다. 가장 믿었던 가족들 사이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난 끔찍한 의심의 싹은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파멸의 폭풍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 둘째 며느리 민지는 밤이 깊어지자 은밀하게 검은 장옷을 뒤집어 쓰고 윤씨 부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후원의 낡은 별채를 향해 떨리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호롱불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며 숨겨진 과거의 끔찍한 진실을 향해 느릿느릿 다가가고 있었다. 저택을 감싸는 음산한 밤안개는 마치 억울한 원혼의 한숨처럼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모두의 목을 조용히 조여오고 있었다. 깊고 습한 밤의 정막이 최진사댁 안채를 무겁게 짓누르는 가운데 윤씨 부인의 침소에는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촛불이 기괴한 그림자를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두꺼운 비단 이불을 겹겹이 덮고도 뼛속까지 스며드는 오한을 견디지 못해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며 식은 땀을 쉴 새 없이 흘렸다. 눈을 감으면 피를 토하며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던 첫째 며느리. 연하의 환영에 어김없이 나타나 그녀의 숨통을 잔인하게 조여왔기 때문이다. 잠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윤씨 부인이 갑작스러운 흉통에 숨을 헐떡이며 번쩍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시선은 머리맡에 놓인 작은 경대에 머물렀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무언가 기이한 물건이 붉은 빛을 번뜩이고 있었고
그것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는 듯한 극심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5년 전 자신이 직접 독약을 먹여 죽인 연화의 머리에서 빼앗았던 바로 그 화려하고 진귀한 옥비녀였던 것이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 옥비녀 끝에 검붉게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 옆에는 갈갈이 찢겨진 소복 자락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치지 않고서는 결코 이승에 존재할 수 없는 그 끔찍한 물건들이 철통같이 닫힌 안방의 한가운데에 버젓이 놓여 있었다. 윤 씨 부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공포에 질린 목구멍에서는 차마 사람의 소리라고 할 수 없는 기괴하고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 소름 끼치는 단발마에 기겁한 하녀들이 허겁지겁 방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을 때 윤 씨 부인은 실성한 사람처럼 경대를 집어 던지며 미친 듯이 발악하고 있었다. 당장 이 방 안에 숨어있는 악귀를 잡아내라며 허공을 향해 손톱을 세우고 고함을 지르는 마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지옥에서 올라온 야차와 같았다. 늙은 하인 돌쇠가 엎드려 조아리며 방 안을 살폈으나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한 흔적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누구냐, 어떤 발칙하고 배은망덕한 놈이 내 방에 감히 이딴 저주받은 물건을 몰래 숨겨놓고 나를 능멸하려 드는 것이냐. 당장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윤 씨 부인은 눈이 뒤집힌 채 덜덜 떠는 어린 하녀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미친 짐승처럼 잔혹한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집안의 누군가가 앙심을 품고 그 불길한 객주월이와 내통하여 자신을 미치게 만들려 한다고 굳게 믿으며 병적인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바닥에 나뒹구는 피 묻은 옥비녀와 찢어진 소복 조각은 윤 씨 부인의 머릿속에 깊숙이 묻어두었던 5년 전에 그 잔혹하고 끔찍했던 밤을 강제로 소환했다. 며느리의 막대한 혼수 재물을 온전히 독차지하기 위해 외간 남자와 사통했다는 더럽고 치욕스러운 누명을 씌워 억울한 연화를 캄캄한 헛간으로 무자비하게 끌고 갔었다.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연화의 머리채를 잡아 끌 때 그녀의 머리에서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던 옥비녀의 서늘한 촉감이 아직도 손끝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어머니 제발 제 결백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결코 지아비를 배신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가모냐며 연화는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 그러나 탐욕의 눈이 먼 윤 씨 부인은 자비 없이 억센 하인들을 시켜 며느리의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하고는 사약보다 독한 맹독을 거침없이 들이부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긁어대던 연화의 손톱이 부러지며 튀었던 검붉은 핏방울들이 바로 저 옥비녀와 소복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던 것이다. 그 참혹한 피의 기억이 되살아나자 윤 씨 부인은 전신에 마비가 온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턱을 덜덜 떨며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잇지 못했다. 분명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인적 없는 깊은 산속에 시신을 은밀하게 내다버렸는데 어찌하여 죽은 자의 유품이 스스로 살아서 돌아왔단 말인가. 밖에서 몰아치는 차가운 밤바람 소리가 마치 억울하게 죽은 연화가 원한을 품고 이 집안을 서성이는 기괴한 통곡 소리처럼 들려왔다. 같은 시각 고즈넉한 건넌방에 머물고 있던 월이는 안방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비명과 소란스러운 발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조용히 머금고 있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가슴속에 품고 다녔던 자신의 피 묻은 유품들이 드디어 늙은 마귀의 심장에 정확하게 비수를 꽂은 것이다. 복수란 단숨에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서서히 피를 말리고 스스로의 죄악에 짓눌려 미쳐가게 만드는 과정임을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월이는 창문을 살짝 열고 어둠에 잠긴 안채를 바라보며 지난밤 민지에게 던져두었던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미끼가 훌륭하게 작동했음을 짐작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리석고 허영심 많은 둘째 며느리는 안방의 소란을 틈타 필시 윤씨 부인의 은밀한 창고를 뒤지며 숨겨진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을 터였다. 저들 스스로가 서로를 맹렬하게 의심하고 물어뜯도록 만드는 이 완벽한 이간질의 무대는 오직 월이의 정교한 손끝에서만 연출될 수 있는 잔혹한 예술이었다. 안방의 소란스러운 기척에 잠이 깬 장남 서진이 황급히 안채로 뛰어들어왔지만 엉망진창이 된 방안과 이성을 잃고 발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어머니 대체 한밤중에 무슨 변고가 생겼기에 이토록 하인들을 모질게 매질하시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며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은 아들의 옷자락을 미친 듯이 움켜쥐며 저것을 당장 치우라며 허공에 대고 초점 없는 눈으로 의미 모를 비명만 내지르고 있었다. 서진의 시선이 어머니가 가리키는 바닥으로 향했고 순간 그의 심장도 철렁 내려앉으며 안색이 잿빛으로 변하며 비틀거리는 몸을 기둥에 간신히 의지해야만 했다. 바닥에 뒹굴고 있는 핏자국이 선명한 옥비녀는 과거 자신이 연화에게 직접 선물했던 깊은 애정과 슬픈 맹세의 징표였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죽어버린 아내의 유품이 왜 어머니의 방에 떨어져 있는 것인지. 극심한 혼란이 서진의 나약한 정신을 맹렬하게 뒤흔들며 숨통을 턱턱 막히게 만들었다. 5년 전 연화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던 그 끔찍한 밤, 어머니의 불호령이 두려워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귀를 막았던 자신의 비겁함이 떠올랐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결백했다면, 만약 어머니가 탐욕을 위해 며느리를 잔인하게 죽인 것이라면 나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끔찍한 죄악의 방관자가 되는 것이다. 서진은 바닥에 떨어진 옥비녀를 참아 주워 들지도 못한 채 죄책감과 공포가 뒤섞인 눈물만 속절없이 흘리며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윤씨 부인은 울고 있는 아들을 매섭게 노려보며 썩 물러가라며 패악을 부렸고 방 안의 공기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숨막히는 지옥으로 변해갔다. 최진사 댁에 굳건했던 권위와 가식적인 평화는 월이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여지없이 금이 가고 산산조각이 나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이 모든 참상을 지켜보는 월이의 서늘한 그림자는 저택 전체를 거대한 거미줄처럼 칭칭 감싸며 다음 사냥감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가고 있었다. 기절한 윤씨 부인을 간호하기 위해 의원이 급히 불려왔으나 그는 늙은 마님의 병세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극심한 심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진단했다. 처방 전조차 쓰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뜨는 의원의 뒷모습을 보며 늙은 하인 돌쇠는 이 집안에 내린 끔찍한 저주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첫째 며느리의 원기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밤마다 안채를 돌아다니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괴소문이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한편 별당에서 밤을 새운 둘째 며느리 민지는 안채의 소란을 전해 듣고 창백해진 얼굴로 자신의 방에 있는 화려한 혼수품들을 불안하게 쓰다듬었다. 객주 월이가 어제 해준 경고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으며 시어머니가 미쳐간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공포와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민지는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의 독재에 순종하는 착한 며느리로 남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묵직한 열쇠의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월희는 굳게 닫힌 안방문을 멀리서 응시하며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이 오만한 양반가의 민낯을 차갑게 조소하며 조용히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과거에 죽은 연하는 그저 눈물만 흘리다 비참하게 쓰러졌지만 지옥에서 돌아온 상인 월이는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때까지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시나리오는 이제 막 가장 화려하고도 잔혹한 제2막을 올렸을 뿐이며
진정한 고통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린 최진사댁의 밤은 숨 막힐 듯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어머니의 침소에서 피 묻은 옥비녀를 보고 도망치듯 빠져나온 장남 서진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비틀거리며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고 후원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5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아내 연화의 비명소리와 피 섞인 기침 소리로 가득 차 금방이라도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발걸음이 향한 곳은 과거 연화와 함께 다정하게 거닐며 사랑을 속삭였던 인적 드문 고요한 연못가였다.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빛이 스며들어와 고요한 수면을 비추자 늘어진 수양버들 아래 우두커니 서 있는 낯선 여인의 검은 실루엣이 드러났다. 객주 월이었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서서 차가운 달빛을 고스란히 맞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서진은 심장이 뱄을 듯한 충격에 휩싸여 발걸음을 멈추었고 두 눈을 크게 뜬 채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달빛에 드러난 그녀의 옆얼굴은 5년 전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가여운 아내 연화와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서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억눌린 짐승의 신음 같은 목소리로 연화야 하고 부르자 수양버들 아래의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월이의 눈동자는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고 그녀의 입가에는 조롱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하고 희미한 미소가 차갑게 번지고 있었다. 야심한 시각에 고귀하신 양반댁 도련님께서 어찌하여 저 같은 미천한 떠돌이 상인에게 죽은 이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시는 것인지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맑고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서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잔인하게 숨겨져 있었다. 그 서늘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진의 앙상한 두 다리는 완전히 힘이 풀려버렸고 그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겉모습을 바꾸고 출신을 속인다 한들 내가 어찌 너를 알아보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아내 연화라는 사실을 나는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5년 전 어머니의 불호령이 두려워 방문을 닫아 걸고 귀를 막았던 이 못난 지아비를 제발 용서해 달라고. 그는 땅바닥에 이마를 짚고 쓰며 애원했다. 짐승처럼 울부짖는 서진의 눈물은 진심이었으나 월이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는 그저 비겁자의 뒤늦은 자기 위안에 불과할 뿐이었다. 내가 그토록 끔찍하고 억울하게 어미의 손에 의해 사약을 받던 그 밤. 당신은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쥐새끼처럼 숨어 벌벌 떨기만 했지요. 살려달라고 문풍지를 긁어대며 피눈물을 흘리던 나의 처절한 비명을 들으면서도 끝끝내 외면했던 당신의 그 비겁한 침묵을 나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월이의 목소리는 결코 크지 않았지만 칠흑 같은 밤 공기를 가르고 서진의 고막을 찢어발기듯 무자비하고 참혹하게 파고들며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매일 밤 지옥 같은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떠들어대지만 진짜 지옥은 캄캄한 흙구덩이 속에서 산채로 썩어가야 했던 바로 나의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뻗어 월이의 치맛자락을 감히 붙잡으려 했으나 그녀는 벌레를 피하듯 몸을 뒤로 물리며 차갑게 쳐다보았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잠들며 어머니가 빼앗은 내 혼수로 호의호식해온 주제에 감히 지옥을 입에 올리다니 참으로 가증스럽고 역겨운 사내입니다. 5년의 세월 동안 지옥불에서 벼려낸 내 복수의 칼날이 이제야 당신과 당신의 그 끔찍한 어미의 목통을 겨누고 있는데 어찌 그리 나약하게 우는 것입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며 가슴을 치는 서진을 향해 월이는 코웃음을 치며 죽음이란 당신 같은 비겁자에게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사치라고 일갈했다.
죽음으로 죄를 씻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살아서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당신의 그 위대한 어머니가 어떻게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지켜봐야만 합니다. 당신의 어미가 목숨처럼 여기는 재물과 가문의 얄팍한 명예가 진흙탕 속에 처박히고 모든 이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꼴을 매일매일 숨죽여 지켜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나에게 저지른 끔찍한 방관과 비겁함에 대한 유일하고도 정당한 죗값이며 당신이 살아 숨쉬는 내내 짊어져야 할 참혹한 형벌입니다. 워리의 붉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서늘한 저주는 서진의 가슴팍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깊고 선명하게 새겨지며 그를 끝없는 절망으로 밀어넣었다. 당신이 또다시 치맛자락 뒤에 숨어 비겁한 침묵을 선택한다면 이번에는 당신 또한 그 지옥의 불길 속에서 어미와 함께 흔적도 없이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에게 아직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면 썩어빠진 어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나약한 껍데기를 부수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피비린내 나는 선택의 기회이니 밤새도록 뼛속 깊이 새겨듣고 어떤 길을 걸을지 스스로 똑똑히 결정하십시오. 워리는 오열하는 서진을 바닥에 내버려 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고 달빛을 등에 업은 그녀의 그림자는 길고 기괴하게 늘어졌다. 홀로 남겨진 서진은 밤바람에 스치는 수양버들 가지의 구슬픈 소리를 들으며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린 채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자신을 패자매고 있던 어머니의 독단적인 권력과 스스로의 나약함이 얼마나 끔찍한 파국을 불러왔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으며 쥐어뜯었다. 살아서 돌아온 아내의 차가운 눈빛은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묻혀있던 알량한 용기의 불씨에 매서운 바람을 불어넣으며 묘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텅 빈 마당에 주저앉아 밤을 지새우는 나약한 사내의 마음속에서는 이제껏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반역의 싹이 고통스럽게 트이기 시작했다. 서진의 등 뒤로 최진사댁의 육중한 기와지붕이 무겁게 엎드려 있었지만 그 속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의심으로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미쳐버린 어머니 윤씨 부인의 기괴한 비명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고 별당의 둘째 며느리는 은밀히 반역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고 있을 터였다. 무너져 내리는 가문의 끔찍한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도 도망칠 곳도 없다는 절망적이고 잔혹한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서진의 눈물 젖은 창백한 뺨을 비추었지만 이 집안에 드리워진 짙은 죽음의 그림자는 결코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 모든 파멸의 판을 짜놓은 워리는 낡은 건넌방에 고요히 앉아 창호지를 통해 스며드는 새벽빛을 서늘하고 무심한 눈빛으로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과거의 끔찍했던 상처가 가슴속에서 여전히 불타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다음 사냥감을 어떻게 완벽하게 옥갠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피 묻은 옥비녀가 늙은 어미의 숨통을 조이고 서진의 눈물이 비겁함을 불태웠으니 이제는 탐욕의 눈이 먼 둘째 며느리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다. 잔혹한 심리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녀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고 복수의 종착지를 향해 내달리는 거침없는 발걸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이었다. 최진사댁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폭풍우 같은 끔찍한 비극의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각자의 욕망과 공포에 갇혀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한때 이 마을에서 가장 위세당당했던 대감마님 댁은 이제 억울하게 죽은 자의 저주와 살아남은 자의 치열한 암투가 얽힌 생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늘에는 다시금 짙고 불길한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들며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고 핏빛 복수극의 서막은 더욱 참혹하고
자극적인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숨죽이고 있던 과거의 비밀이 썩은 고름처럼 하나둘씩 터져 나오는 순간, 이 가문의 얄팍한 영광은 산산조각이나 잿더미로 변해버릴 것이다. 방바닥의 차가운 냉기가 워리의 발끝을 타고 올랐지만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세상 그 어떤 불꽃보다 매섭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서진이 진정으로 각성하여 어미의 등에 칼을 꽂을지 아니면 끝내 나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파멸의 구덩이로 굴러떨어질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 간에 이 썩어빠진 집안이 치러야 할 대가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참혹하고 고통스러울 것이 분명했다. 피 맺힌 한을 품고 저승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며느리의 춤사위는 이제 막 가장 격렬하고 끔찍한 절정을 향해 치닫기 직전이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즈음에도 안채에 굳게 닫힌 방문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집안의 하인들은 겁에 질려 쥐죽은 듯 숨을 죽이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호통을 치며 위세를 부리던 마님의 기괴한 발작 소문이 하인들 사이에 퍼지면서 흉흉한 민심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워리는 마루에 앉아 여유롭게 찻잔을 기울이며 마치 재미있는 연극을 관람하는 구경꾼처럼 이 혼란스러운 저택의 풍경을 한없이 느긋하게 감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파멸의 전조는 5년 전 자신이 흘렸던 피눈물의 무게에 비하면 아직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가벼운 장난에 불과했다. 최진사댁 안채의 넓은 대청마루에는 어색하고 숨막히는 침묵만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가족들이 모여 점심 식사를 하는 평범하고 조용한 자리였으나 그곳에 감도는 공기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병자처럼 파리한 안색의 윤씨 부인과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장남 서진, 그리고 입술을 꽉 깨문 채 매서운 눈빛을 번뜩이는 둘째 며느리 민지까지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이가 없었다. 간밤에 겪은 극심한 공포로 인해 윤씨 부인의 앙상한 손은 숟가락을 쥐고 있음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억지로 헛기침을 하며 집안의 절대적인 어른으로서 위엄을 세우려 애썼지만 갈라진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서슬퍼런 권위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눈앞에 놓인 화려한 음식들조차 그녀에게는 어젯밤 바닥에 나뒹굴던 피 묻은 옥비녀의 끔찍한 환영처럼 기괴하게 보일 뿐이었다. 숨막히는 정막을 가장 먼저 깨뜨린 것은 다름 아닌 그동안 쥐죽은 듯 숨죽여 지내던 둘째 며느리 민지였다. 그녀는 갑자기 거칠게 자리에서 일어나 품속에 숨겨두었던 두꺼운 장부 뭉치를 밥상 한가운데로 신경질적으로 집어던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밥상 위의 그릇들이 요란하게 부딪히며 쓰러졌고 고요했던 대청마루는 순식간에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극도의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어머니, 대체 이 더럽고 추악한 장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발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시지요. 민지의 입에서 터져나온 뾰족하고 날선 목소리에 윤씨 부인은 물론이고 넋을 놓고 있던 서진마저 소들짝 놀라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민지의 눈동자는 시어머니를 향한 맹렬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시퍼렇게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녀의 손가락은 상위에 내동댕이 쳐진 가짜 장부를 매섭게 가리키고 있었다. 내년이 지금 감히 시어미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미쳐 날뛰며 무슨 망발을 짓거리는 것이냐. 당장 그 불길한 종이 쪼가리를 치우지 못할까. 윤씨 부인은 핏발선 눈으로 며느리를 노려보며 호통을 쳤지만 방금 전까지 떨리던 손끝은 이제 공포를 넘어 당혹감으로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천하고 어리석다고만 여겼던 둘째 며느리가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더러운 비밀을 파헤쳤다는 사실을 늙은 마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귀한 비단과 금괴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시내의 전당포와 상인들에게 헐값에 은밀히 팔려나간 기록이
이 장부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안채 깊숙한 창고에 고이 모셔두었다던 제 혼수품들은 이미 어머니의 탐욕스러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오래더군요. 며느리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목숨마저 거두어 가실 작정이십니까? 목숨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며 윤 씨 부인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민지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집어 던졌다. 그러나 민지는 날아오는 숟가락을 피하지도 않은 채 얼음장처럼 차갑고 도끼 어린 시선으로 시어머니의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5년 전 이 집안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피를 토하며 죽어간 첫째 동서처럼 저 또한 쥐도 새도 모르게 독살하실 계획이 아니었냐는 말입니다. 첫째 동서라는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윤 씨 부인의 얼굴은 금세 잿빛으로 변했고 그녀의 목구멍에서는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기괴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간밤에 겪은 원기의 공포와 며느리의 잔인한 폭로가 한꺼번에 뒤섞여 그녀의 나약해진 이성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었다. 그 순간 줄곧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장남 서진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민지의 말이 모두 사실입니까 하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평소라면 아내의 버르장머리를 탓하며 어머니의 편에 섰을 비겁한 아들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질문에 윤 씨 부인은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을 굳어버렸다. 핏줄조차 자신을 의심하고 몰아세우는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늙은 어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옹성 같은 권위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진의 눈빛에는 간밤에 만난 월이의 서늘한 저주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끔찍한 죄악을 덮어줄 의지가 없었다. 당장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끔찍한 장부와 남은 증거들을 모조리 싸들고 관하로 달려가 사또 영감께 낱낱이 고발할 것입니다. 살인마가 우글거리는 이 저주받은 짐승의 소굴에서 단 하루도 더 머물 수 없으니 내 남은 재산을 당장 내놓으시지요. 민지는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독사처럼 쉬쉬거리며 시어머니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물어뜯었고 거침없는 그녀의 기세 앞에서는 양반가의 얄팍한 예법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안채의 넓은 대청마루가 처절한 아수라장으로 변해가는 동안 건넌방의 한마루에는 객주어리가 한가롭게 앉아 따뜻한 차를 음미하고 있었다. 찻잔 너머로 피어오르는 뽀얀 김 사이로 그녀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는 서로를 향해 맹렬하게 이빨을 드러낸 그들의 추악한 싸움을 흥미롭게 관망하고 있었다. 자신이 툭 던져놓은 작은 의심의 불씨 하나가 밤새도록 거대한 지옥불로 성장하여 그들 스스로의 몸뚱이를 끔찍하게 태워버리고 있는 중이었다. 5년 전 내가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할 때 그대들은 알량한 권력과 탐욕에 취해 나를 한낱 벌레처럼 짓밟고 비웃었지. 고귀한 양반이라는 가면을 쓴 채 뒤로는 그토록 더럽고 추악한 짓을 일삼던 자들이 이제는 썩은 고기 한 점을 두고 다투는 들개떼와 다를 바 없구나. 월이의 붉은 입술 사이로 소리 없는 잔혹한 웃음이 서늘하게 번지며 찻잔의 향기로운 냄새가 허공으로 덧없이 흩어졌다. 대청마루에서는 마침내 윤 씨 부인이 극도의 분노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가슴을 부여잡은 채 뒤로 거칠게 낮아빠지며 거품을 물기 시작했다. 하인들이 혼비백산하여 달려들고 서진이 당황하며 어머니를 불렀지만 민지는 쓰러진 시어머니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승리감에 도취된 비릿한 조소를 흘릴 뿐이었다. 굳건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서로를 향한 끔찍한 증오만이 최진사댁의 넓은 앞마당을 가득 채우며 썩은 내를 풍기고 있었다. 비겁한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한 서진은 쓰러진 어머니와 도끼 품은 아내 사이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절망적인 눈물만 속절없이 흘려댔다. 어젯밤 달빛 아래서 마주했던 월이의 그 차갑고 끔찍한 경고가
자신의 나약한 이성을 갈기갈기 찢으며 참혹한 현실의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있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피로 물든 과거의 업보는 결코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은 다시금 잿빛 먹구름을 잔뜩 머금고 이 저주받은 늙은 저택을 향해 서늘하고 축축한 바람을 사정없이 토해내기 시작했다. 요란한 천둥 소리가 또다시 하늘을 가르고 굵은 빗방울이 마른 흙바닥을 때리며 흩어지는 소리는 마치 파멸을 향해 내달리는 이 집안의 기괴한 장송곡처럼 들렸다. 가식과 기만으로 쌓아 올린 웅장한 기와지붕 아래의 진실은 결국 빗물에 씻겨 추악한 뼈대만을 앙상하게 드러내며 무너져 내릴 운명이었다. 월이는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내려놓고 우아한 손짓으로 장옷을 걸치며 다음 사냥을 위한 치밀하고도 잔혹한 그물을 머릿속에 조용히 펼치기 시작했다. 스스로 파멸의 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먹잇감들은 이제 공포에 눈이 멀어 아주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늙은 마귀는 자신의 알량한 목숨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필시 5년 전과 똑같은 사륙의 밤을 다시 한번 어리석게 계획할 터였다.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적들의 참담한 비명소리는 그녀가 그토록 오랜 세월 지옥의 밑바닥에서 굶주리며 기다려온 가장 달콤하고 자극적인 만찬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피 묻은 옥비녀와 가짜 장부로 촉발된 이 잔혹한 폭풍은 오직 윤씨 부인의 완벽한 몰락과 죽음만이 불타는 그녀의 한을 잠재울 수 있었다. 먹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한 줄기 흐린 빗줄기를 바라보며 월이의 새카만 눈동자는 다가올 핏빛 밤을 갈망하며 시퍼렇게 번뜩이고 있었다. 최진사댁 안채의 은밀하고 습한 뒷방에는 짐승의 썩은 내 같은 탁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늙은 마귀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낮에 있었던 둘째 며느리의 끔찍한 반란과 장부 폭로로 인해 윤씨 부인의 얄팍한 권위는 처참하게 짓밟히고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번뜩이며 끔찍한 사륙의 밤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5년 전 억울한 며느리 연화의 입에 강제로 사약을 들이붓고 숨통을 끊어놓았던 그 잔혹한 수하들을 다시 은밀하게 불러들였다. 돈에 눈이 멀어 짐승처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백정놈들에게 두둑한 은하 주머니를 던져주며 저 불길한 객주년의 목을 베어오라 명령했다. 늙은 마님의 일그러진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살기 어린 저주는 칠흑 같은 밤바람을 타고 건넌방을 향해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고즈넉한 건넌방에 머물고 있던 월이는 창호지를 흔드는 불길한 밤바람 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은장도를 천천히 어루만지고 있었다. 도끼 품은 늙은 쥐새끼가 막다른 길에 몰렸으니 필시 과거의 끔찍한 방식 그대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내 목숨을 노릴 터였다. 그녀는 단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치밀하게 짜놓은 죽음의 덫 한가운데에서 어리석은 사냥감들을 끈기 있게 기다렸다. 구름이 달빛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자 복면을 쓴 살수들이 담장을 넘어 고양이처럼 은밀하게 스며들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시퍼런 칼날은 어둠 속에서도 섬뜩한 살기를 뿜어내며 잠든 척 고요한 월이의 처소를 향해 서서히 좁혀오고 있었다. 바람에 사각거리는 대나무 잎사귀, 소리만이 이 끔찍하고 숨막히는 침묵을 위태롭게 채우며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참극을 불길하게 예고했다. 살수들이 굳게 닫힌 방문을 부수고 방 안으로 거칠게 뛰어드는 순간 텅 빈 이부자리만이 그들을 조롱하듯 싸늘하게 맞이했다. 당황한 놈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릴 때 천장 위에서 굵고 튼튼한 그물망이 벼락처럼 쏟아져 내려
그들의 몸뚱이를 짐승처럼 포박해 버렸다. 월이가 이 끔찍한 사륙의 밤을 미리 내다보고 북방 상단의 날랜 호위 무사들을 은밀하게 매복시켜둔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며 대낮처럼 방안을 밝히자 밧줄에 꽁꽁 묶여 바닥을 뒹구는 암살자들의 비참한 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월이는 장옷을 펄럭이며 우아한 걸음걸이로 포박된 자들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고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는 지옥불보다 더 뜨겁고 잔인한 살기가 타오르고 있었다. 5년 전 나를 캄캄한 산속에 내다 버리고 낄낄대던 내 놈들의 짐승 같은 얼굴을 내 어찌 단 하루인들 잊을 수 있겠느냐. 내 놈들에게 은화를 던져주며 나의 숨통을 끊어놓으라. 사주한 늙고 추악한 마귀의 이름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똑똑히 불어라. 월이의 서늘하고 압도적인 목소리가 방안을 쩌렁쩌렁 울리자 서슬퍼런 칼날에 목을 찔린 살수들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며 목숨을 구걸했다. 그들은 윤씨 부인이 직접 독약을 내리고 자신들을 고용하여 과거의 첫째 며느리를 살해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전부 자백하고 말았다. 월이는 피 묻은 지장을 찍은 자백서를 차가운 손으로 낚아채며 통쾌하고도 참혹한 승리의 미소를 가느다란 입술 끝에 매달았다. 이 종이 한 장이면 그토록 콧대 높고 오만방자했던 양반가의 위선적인 껍데기를 단숨에 벗겨내고 그 어미를 처참한 형장의 이슬로 만들 수 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피눈물을 흘리며 악착같이 기어올라온 지난 5년의 끔찍했던 세월이 마침내 눈부신 결실을 맺으려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소란스러운 기척에 놀라 허겁지겁 건넌방으로 달려온 서진은 횃불 아래 묶여있는 살수들과 피 묻은 자백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머니가 또다시 죄 없는 사람을 끔찍하게 해치려 했다는 잔혹한 사실 앞에 그의 나약한 이성은 산산조각 나며 짐승 같은 오열을 터뜨렸다. 월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과거의 지아비를 향해 벌레를 보듯 경멸 어린 시선을 던지며 그 알량한 눈물 따위는 당장 거두라고 매섭게 일갈했다. 당신의 그 위대하고 고귀하신 어머니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나를 죽이려 살수들을 보낸 이 끔찍한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5년 전 당신이 비겁하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외면했던 그 참혹한 비극이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똑같이 반복될 뻔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미의 추악한 살인 행각을 덮어두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속죄할 것인지 당장 결정해야만 합니다. 서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월이가 내민 핏빛 자백서를 받아들고는 창백해진 얼굴로 묶여있는 살수들을 원망스럽게 노려보았다. 평생을 어머니의 서슬퍼런 치맛자락 아래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나약한 선비였으나 눈앞에 펼쳐진 피비린내 나는 진실은 그를 더 이상 방관자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피눈물을 흘리며 자백서를 가슴 깊이 품었고 내일날이 밝는 대로 관하로 달려가 모든 끔찍한 죄악을 낱낱이 고변하겠다고 피맺힌 맹세를 올렸다. 같은 시각 안방에 웅크리고 있던 윤씨 부인은 건넌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란을 자신의 살수들이 이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소리라 굳게 믿고 있었다.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통쾌한 기분에 휩싸인 늙은 마귀는 굽은 등을 펴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드디어 그 끔찍한 원기를 몰아냈다고 환호했다. 내일 아침이면 불길한 객주의 싸늘한 시신이 거적에 말려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질 것이라 착각하며 탐욕스러운 권력의 단꿈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나 후원 별당에서 숨죽인 채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과정을 몰래 지켜보던 둘째 며느리 민지는 시어머니의 완벽한 몰락을 직감하며 전율했다. 객주 월이가 짜놓은 함정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혹한 것인지 똑똑히 목격한 그녀는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썩어 빠진 집안을 차지하는 것은 어리석고 늙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젊고 영악한 자신이라는 오만한 확신이 민지의 가슴 속에서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길고 참혹했던 사륙의 밤이 서서히 물러가고 동쪽 하늘에서 붉은 아침 해가 핏빛처럼 섬뜩하게 떠오르며 최진사 댁의 웅장한 기와지붕을 비추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몰아치던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멈추었지만 이 저주받은 저택에 드리워진 거대한 파멸의 그림자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거세게 팽창하고 있었다. 거짓과 기만으로 쌓아 올린 늙은 마귀의 성곽은 기초부터 처참하게 허물어지고 있었으며 그 위로 월이의 서늘하고 맹렬한 복수의 칼날이 빛나고 있었다. 월이는 피 묻은 은장도를 품속에 깊이 갈무리하며 다가오는 자신의 완벽하고도 눈부신 승리를 향해 고요하고 우아한 발걸음을 천천히 내디뎠다. 어리석은 자들이 욕망에 눈이 멀어 서로의 목을 물어뜯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달콤하고 자극적인 복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내일 밤 열리는 그 화려하고 가증스러운 잔치에서 나는 늙은 마귀의 목통을 영원히 짓밟고 이 지긋지긋한 지옥에 찬란한 불을 지르리라.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승리의 환희에 젖어 있을 윤씨 부인의 일그러진 얼굴을 떠올리자 월이는 참을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자신이 파놓은 무덤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냥감을 향해 사시는 이미 피비린내. 나는 낯을 높이 쳐들고 무자비한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연화의 피 맺힌 한이 철저하고 완벽한 승리로 승화되는 순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며 숨막히는 긴장감이 온 집안을 집어삼켰다. 모든 덫이 완벽하게 가동되었고 빠져나갈 구멍은 그 어디에도 없으니 이제 남은 것은 그 오만한 양반가의 민낯을 대중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일뿐이다. 거짓된 평화의 장막 뒤에서 끔찍한 죄악을 잉태했던 이 거대한 한옥은 머지않아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해버릴 운명이었다. 서늘한 바람이 마당을 쓸고 지나가며 내일 밤 펼쳐질 가장 화려하고도 잔혹한 피의 연회를 향한 불길한 서막을 조용히 알리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잔혹한 연극의 무대는 빠짐없이 세팅되었고 어리석은 배우들은 각자의 헛된 욕망을 움켜쥔 채 파멸의 꼭두각시처럼 절망적인 춤을 추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월이만이 이 끔찍한 비극의 완벽한 각본가로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올 찬란하고 피비린내 나는 여명을 맞이했다. 시퍼런 복수의 칼날이 늙은 어미의 오만한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직전의 고요함이 최진사댁의 아침 공기를 팽팽하고 소름 끼치도록 당기고 있었다. 최진사댁의 넓은 마당에는 오색 찬란한 차일이 드높이 쳐졌고 화려한 비단 병풍이 사방을 둘러싸며 성대한 잔치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오늘은 이 지역에서 가장 권세가 높다고 칭송받는 윤시프스 부인의 회가변이 열리는 날이었기에 인근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과 유지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간밤의 끔찍한 사륙 지시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윤씨 부인은 최고급 명주 치마를 차려입고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늙고 탐욕스러운 두 눈동자는 번쩍이는 금비녀와 귀한 옷가락지에 머물며 그동안 자신이 짓밟고 빼앗아온 권력의 달콤함에 깊이 취해 있었다. 불길하게 맴돌던 죽은 며느리의 원귀도 어젯밤 은밀하게 파견한 살수들의 서슬 퍼런 칼날 아래 영원히 찢겨나갔을 것이라 굳게 확신했다. 이제 이 웅장하고 거대한 저택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위협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오만한 착각이 그녀의 흉측한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에서는 화려한 옷을 입은 기생들이 구성진 가락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고 산의 진미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며 손님들의 찬사를 자아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이 눈부시고
위선적인 평화의 장막 뒤에는 당장이라도 터질 듯한 끔찍하고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폭풍 전야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상석의 가장자리에 굳은 얼굴로 앉아있는 장남 서진과 둘째 며느리 민지는 각자의 품속에 은밀한 파멸의 칼날을 품은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서진의 가슴 속에는 간밤에 월이가 던져준 피 묻은 자백서가 묵직한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어 그는 음식에 단 한 번도 손을 대지 못했다. 어머니가 짓고 있는 저 가증스럽고 자애로운 미소 뒤에 숨겨진 끔찍한 살인귀의 민낯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나약한 속이 메스껍게 뒤집혀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평생을 비겁하게 도망쳐온 그는 오늘 밤이야말로 이 저주받은 썩은 고리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야 한다는 뼈저린 결의를 다지며 주먹을 꽉 쥐었다. 반면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한 민지는 붉은 입술을 교태롭게 비틀며 시어머니의 완벽한 몰락이 가져다 줄 달콤하고 짜릿한 권력의 맛을 속으로 음미하고 있었다. 어리석은 늙은 마귀가 스스로 파놓은 치명적인 무덤 속으로 춤을 추며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가장 가까운 특등석에서 지켜보는 재미는 실로 엄청났다. 오늘 이 화려한 연회장이 시어머니의 오만한 숨통을 끊어놓는 처참한 사형장으로 변할 것임을 알고 있는 그녀의 눈빛은 독사처럼 매섭고 차갑게 번뜩였다. 흥겨운 풍악 소리가 절정에 달하고 손님들이 윤씨 부인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술잔을 높이 들어 올리던 바로 그 찰나였다. 굳게 닫혀있던 최진사댁의 무거운 소슬대문이 귀를 찢는 듯한 둔탁하고 기괴한 마찰음을 내며 양쪽으로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마치 저승의 문이 열리듯 차갑고 음산한 바람이 들이닥치며 마당을 밝히던 수십 개의 청사초롱이 일제히 요란하게 흔들렸고 흥겨웠던 풍악 소리는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갑작스러운 불길한 정막 속에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활짝 열린 대문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한 여인이 역광을 받으며 유령처럼 우뚝 서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칠흑같이 검은 비단옷을 차려입은 그녀는 마치 이 화려한 잔칫집에 거대한 상복을 입고 나타난 사신과도 같은 섬뜩한 분위기를 뿜어냈다. 그녀의 품에는 붉은 비단보로 정성스럽게 쌓인 정체불명의 사각나무 상자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고 그 기괴한 자태는 사람들의 숨을 턱 막히게 만들었다. 여인이 수많은 하객을 가로질러 마당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녀의 검은 치맛자락이 스치는 미세한 소리만이 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있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창백한 그녀의 얼굴이 햇살 아래 온전히 드러나자 상석에 앉아있던 윤씨 부인의 안색은 순식간에 죽은 사람처럼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간밤에 분명히 처참하게 목이 잘려나갔을 것이라 굳게 믿었던 불길한 객주. 월이가 멀쩡히 살아서 심지어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윤씨 부인의 덜덜 떨리는 손에서 옥으로 만든 술잔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쨍그랑하고 날카롭게 부서지는 소리가 넓은 마당을 날카롭게 갈랐다. 내년이 어찌하여 감히 이곳에 살아있는 것이냐며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그녀의 말라붙은 목구멍에서는 바람 빠지는 듯한 기괴하고 끔찍한 쇠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공포로 크게 확장된 윤씨 부인의 두 눈동자에는 5년 전 자신이 억울하게 죽였던 첫째 며느리 연화의 피 묻은 환영이 생생하게 겹쳐 보였다. 마님 이토록 성대하고 경사스러운 회감년에 미천한 상인이 초청도 없이 함부로 발을 들여 분위기를 망친 것은 아닌지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머나먼 저승의 문턱에서부터 아주 각별하고 진귀한 선물을 하나 준비해 왔기에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사옵니다. 월이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럽고 맑았으나 그 안에는 윤씨 부인의 오만한 심장을 잔인하게 지식여버릴 듯한 서늘하고도 맹렬한 살기가 무섭게 도사리고 있었다. 영문을 모르는 수많은 하객들은 갑작스러운 낯선 여인의 등장과 늙은 마님의 기괴한 발작적인 반응을 번갈아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대체 저 불길한 여인은 누구이며 무슨 연유로 축복이 가득해야 할 잔칫날에 저토록 끔찍하고 섬뜩한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났단 말인가. 무언가 거대하고 추악한 비밀이 곧 터져 나올 것만 같은 숨막히는 압박감이 화려한 연회장을 단숨에 핏빛 공포로 물들이며 사람들의 숨통을 조였다. 월이는 덜덜 떨며 뒤로 물러서는 윤씨 부인의 코앞까지 다가가 품에 안고 있던 나무 상자를 잔치상 한가운데에 거칠게 올려놓았다. 마님께서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밤마다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하시던 분의 피맺힌 한이 담긴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녀의 붉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그 잔혹한 조롱은 마치 날카로운 단도처럼 윤씨 부인의 목줄기를 꿰뚫고 지나가며 그녀를 철저한 공포의 돛으로 밀어넣었다. 당장 저 저주받은 미친년과 불길한 상자를 밖으로 끌어내어 불태워버리라며. 윤씨 부인은 이성을 잃고 발악하며 하인들을 향해 악을 썼다. 그러나 월이가 고개를 돌려 서늘한 눈빛으로 마당을 한번 훑어보자. 건장한 하인들조차 그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귀기 앞에 짓눌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늙은 마귀의 알량한 권력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며느리의 맹렬한 복수심 앞에서는 그저 바스라지는 마른 나뭇잎처럼 초라하고 무력할 뿐이었다. 아직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으셨는데 어찌 이리 두려움에 떨며 끔찍한 비명을 지르시는지 참으로 그 속내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려 월이는 천천히 하얀 손가락을 뻗어 나무 상자를 덮고 있던 붉은 비단볼을 걷어내며 입가에 서늘하고 매혹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상자의 뚜껑이 열리기 직전에 찰나 숨막히는 고요함이 다시 한번 온 마당을 무겁게 짓눌렀고 시간이 멈춘 듯한 지독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다. 이제 곧 이 화려하고 거짓된 양반가의 민낯이 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끔찍한 피비린내를 진동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더러운 권력과 위선이 어떻게 산산조각이나 진흙탕에 처박히는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5년을 벼려온 지옥의 형벌이 마침내 그 서막을 내리고 가장 잔혹하고 완벽한 심판의 칼날이 늙은 어미의 정수리를 향해 무자비하게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윤씨 부인은 자신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직감하고 짐승처럼 헐떡이며 상자를 향해 앙상한 손을 뻗었으나 아무것도 막을 수 없었다. 죽은 연화의 원혼이 완벽한 덫을 거머쥐고 잔치상을 피로 물들이려 하는 이 끔찍한 순간 그녀의 썩어빠진 영혼은 영원한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햇살마저 싸늘하게 식어버린 듯한 그 참혹한 무대 위에서 복수의 화신은 드디어 마지막 핏빛막을 올리며 압도적인 지배자로 우뚝 섰다. 바로 그때 그동안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장남 서진이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어머니와 월이의 팽팽한 대치 사이로 걸어 나왔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평생을 짓눌러온 비겁함을 마침내 깨부수고 나온 자만의 결연하고도 슬픈 각오가 참혹하게 서려 있었다. 하객들은 집안의 기둥인 장남이 나서서 이 불길한 난동을 제압할 것이라 기대하며 숨죽이고 지켜보았지만 서진의 시선은 낯선 여인이 아닌 자신의 늙은 어머니를 향해 있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그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위선의 가면을 벗으시고 당신이 저지른 참혹한 죄악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서진의 입에서 터져나온 믿기 힘든 끔찍한 선언에 윤씨 부인은 물론이고 마당에 모인 모든 하객들이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평생 어머니의 뜻을 거역한 적 없던 유약한 아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친어미의 목통에 직접 비수를 꽂아 넣는 충격적인 폐륜의 현장이었다. 월이는 서진의 피 끓는 외침을 들으며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음을 깨닫고 서늘하고도 잔혹한 미소를 온전하게 피워 올렸다. 늙은 어미가 가장 믿었던 핏줄마저 등을 돌리고 진실의 칼을 빼들었으니 이제 이 저주받은 집안은 재기불능의 완벽한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폭풍 전야의 정적을 완전히 박살낸 거대한 파멸의 소용돌이가 화려한 잔치상을 집어삼키며 진정한 사이다. 복수의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향해 맹렬하게 폭발하기 시작했다. 장남 서진의 입에서 터져나온 끔찍한 패륜의 선언은 화려한 잔치상을 순식간에 차가운 무덤처럼 얼어붙게 만들었다. 넋을 잃고 아들을 바라보던 윤씨 부인의 일그러진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붉게 달아오르다 못해 시퍼렇게 질려가고 있었다. 평생을 자신의 그림자처럼 엎드려 지내던 유약한 핏줄이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어미의 심장에 무자비한 칼을 꽂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들을 가리키며 저 미친놈의 입을 당장 틀어막으라고 악을 썼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월이는 서진의 피 끓는 눈물을 차갑게 등지고 잔치상 한가운데에 놓인 붉은 비단, 상자의 뚜껑을 거침없이 열어젖혔다. 사람들의 숨죽인 시선이 일제히 쏠린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썩은 냄새를 풍기는 피 묻은 소복자락과 깨진 옥비녀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5년 전 억울하게 사약을 받고 죽어간 첫째 며느리 연화가 마지막까지 지니고 있던 처참하고 끔찍한 원한의 증거물이었다. 하객들 사이에서 기괴한 비명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윤씨 부인은 거품을 물며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마침내 월이가 머리에 쓰고 있던 검은 삿갓을 완전히 벗어 던지며 햇살 아래 자신의 창백하고 차가운 얼굴을 온전히 드러냈다. 이곳에 모인 고귀하신 어르신들 똑똑히 보십시오. 저는 북방에서 온 떠돌이 객주 월이가 아니라 5년 전 억울하게 죽은 연하입니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탐욕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캄캄한 흙구덩이에 버려졌던 바로 그 불쌍하고 비참한 첫째 며느리란 말입니다. 그녀의 서늘하고 명료한 목소리가 넓은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며 모든 사람들의 고막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겼다. 윤씨 부인은 바닥을 기며 저 요망한 귀신이 사람을 홀린다며 악을 썼지만 그녀의 변명은 이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때 군중을 뚫고 나온 둘째 며느리 민지가 차가운 조소를 머금은 채 두꺼운 장부 뭉치를 잔치상 위로 가차없이 집어던졌다. 첫째, 동서의 막대한 혼수 재물을 빼앗아 독차지하고 은밀하게 팔아치운 시어머니의 더럽고 추악한 기록이 바로 이 장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민지의 낭낭하고 뼈있는 폭로가 이어지자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늙은 마귀를 향해 손가락질을 시작했다. 이에 질세라 서진은 품속에서 피 묻은 자백서를 꺼내어 높이 쳐들고는 피눈물을 흘리며 끔찍한 진실의 대기를 가차없이 박아 넣었다. 어젯밤 저의 늙고 추악한 어머니는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해 또다시 잔혹한 살수들을 보내어 살아 돌아온 제 아내를 암살하려 했습니다. 여기 이 종이에는 그 짐승 같은 놈들이 어머니의 사주를 받고 돈에 매수되어 저지른 모든 사륙의 계획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평생을 비겁하게 도망쳐온 못난 아들이지만 오늘만큼은 이 썩어빠진 악의 고리를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내겠습니다. 연회장의 상석에 앉아있던 마을의 사또 영감과 관리들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붉게 타오르며 매섭게 일그러지고 있었다. 명망 높은 양반가의 안주인이 며느리를 독살하고 재물을 훔친 것도 모자라 살수까지 동원했다는 끔찍한 사실은 용서받지 못할 대역죄였다. 사또 영감이 당장 저 악독한 노파를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가라고 호통을 치자 험악한 관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윤씨 부인을 무릎 꿇렸다. 화려했던 회가변 잔치상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형장으로 변해버렸고 사람들의 시선은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 찼다. 윤씨 부인은 자신의 팔을 비틀어 꺾는 관노들에게 발길질을 하며 내가 네 집 안주인인데 감히 내 몸에 함부로 손을 대느냐고 악을 썼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비단옷은 이미 흙먼지로 얼룩졌고 머리에 꽂혀있던 눈부신 금비녀마저
바닥에 떨어져 하인들의 발길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평생을 바쳐 겹겹이 쌓아 올렸던 오만한 권력과 가식적인 명예가 단 하루아침에 시궁창 속으로 처참하게 곤두박질 치는 순간이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녀의 비참한 몰골은 철저하게 짓밟히고 초라해졌다. 연하는 관노들의 발 아래에서 개처럼 엎드려 헐떡이는 윤씨 부인에게 천천히 다가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심한 시선으로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5년 전 당신이 나에게 사약을 들이밀며 지었던 그 잔인하고 오만한 미소를 나는 지옥불 속에서도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며느리의 억울한 피로 쌓아올린 그 더러운 재물들이 결국 당신의 숨통을 영원히 조이는 가장 무서운 형틀이 될 것이라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연화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는 넓은 마당을 가로질러 늙은 마귀의 고막을 찢어발겼다.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도망칠 구멍조차 완벽하게 막혀버린 윤씨 부인은 덜덜 떨리는 고개를 들어 연화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 차갑고도 압도적인 시선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저주도 통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의 무게만이 숨을 턱턱 막히게 할 뿐이었다. 자신이 쥐고 흔들던 아들과 둘째, 며느리마저 완벽하게 등을 돌린 이 처절한 고립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미친 듯이 실성한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짐승이 되어버린 늙은 어미의 기괴한 모습이었다. 사또 영감은 그 끔찍한 웃음소리를 불쾌하게 여기며 당장 저 악독한 죄인을 하옥하고 집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진상을 철저히 밝히라 엄명했다. 관노들이 윤씨 부인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질질 끌고 나가자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길고 흉측한 흙먼지만이 비참하게 남겨졌다. 마을 사람들과 하객들은 그녀를 향해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를 잔혹하게 쏟아냈고 통쾌한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었다. 최진사댁의 웅장한 대문 밖으로 끌려가는 윤씨 부인의 절망적인 비명소리는 멀어질수록 초라해졌다. 어머니가 비참하게 끌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진은 그 자리에 엎드려 소리 없이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리며 참혹한 후회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비겁한 죄와 어미를 고발한 폐륜의 업보를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가 짊어져야 할 영원한 지옥이었다. 한편 민지는 시어머니의 몰락에 미소를 지었으나 사또 영감이 그녀의 장부 조작과 탐욕 또한 엄벌에 처하겠다 선언하자 사색이 되고 말았다. 어리석은 욕망에 취해 날뛰던 자들 모두가 철저하게 파멸하며 죗값을 치렀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최진사댁의 마당에는 엎질러진 술과 짓밟힌 음식들만이 나뒹굴며 과거의 화려했던 영광이 산산조각 났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연화는 그 텅 빈 아수라장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서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숨결이 터져나왔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던 끔찍하고 무거운 한의 덩어리가 마침내 시원하게 부서져 내리며 바람에 흩어지고 있었다. 피눈물로 얼룩졌던 과거의 상처들이 완벽한 복수라는 차가운 위로를 받으며 조금씩 아물어갔다. 복수는 끝났고 이 썩어빠진 저택에 남아있는 미련 따위는 단 한 줌도 없었기에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서진이 피맺힌 목소리로 연하야 하고 애타게 불렀지만 그녀의 차가운 발걸음은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이 열린 대문을 향해 곧장 나아가고 있었다. 억울한 며느리 연화의 인생은 5년 전 그 캄캄한 흙구덩이 속에서 이미 처참하게 끝이 났고 지금 걷고 있는 자는 상인 월이뿐이다. 더 이상 구속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호령할 자유로운 여인이다. 한때 이 마을을 호령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최진사댁은 이제 살인마의 소굴이라는 끔찍한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영원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웅장했던 기와 지붕 아래에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만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으며 밤이 되면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떠돈다는 괴소문이 영원히 꼬리를 물 것이다. 권력과 재물의 눈이 멀어 가족의 등에 칼을 꼽고 무고한 생명을 짓밟은 자들이 맞이한 참혹하고도 당연한 비극적 결말이었다.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은 진실의 파도 앞에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갔다. 월이의 검은 치맛자락이 대문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잔치상을 비추던 햇살마저 먹구름 뒤로 꽁꽁 숨어버리며 서늘한 바람을 몰고 왔다. 마당에 남겨진 것은 탐욕에 찌든 인간들의 비참한 말로와 진실이 핥히고 간 끔찍하고도 참혹한 상처의 흉터뿐이었다. 숨막히는 침묵이 다시금 텅 빈 저택을 무겁게 짓누르며 오늘 벌어진 이 핏빛 복수극의 여운을 뼛속 깊이 새겨넣고 있었다. 지옥에서 돌아온 며느리의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심판은 이 마을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전설로 남았다. 최진사댁의 화려했던 소슬대문은 굳게 닫혔고 그 안에는 짙은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때 이 마을의 모든 부와 권력을 움켜쥐고 절대적인 위세를 떨치던 양반가의 화려한 영광은 단 하루 만에 잿더미로 변했다. 사또 영감의 언명에 따라 집안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하인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져 텅 빈 저택에는 스산한 바람소리만이 맴돌았다. 차갑고 축축한 관아의 지하 옥사에 갇힌 윤씨 부인은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과거의 끔찍한 환영들과 처절한 사투를 벌였다. 며느리에게 억지로 사약을 들이붓던 자신의 흉측한 손등 위로 붉은 피가 흘러내리는 환각에 시달리며 기괴한 비명을 내질렀다. 내가 네 집 안주인인데 감히 나를 이토록 더럽고 냄새나는 옥에 가두느냐며 간수들을 향해 미친 듯이 악을 쓰며 발악했다. 그러나 아무도 늙고 몰락한 죄수의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직 차가운 돌벽만이 그녀의 비참한 메아리를 차갑게 튕겨낼 뿐이었다. 평생을 기만과 탐욕으로 쌓아 올렸던 오만한 권력이 산산조각 나면서 그녀의 얄팍한 이성마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것이다. 서진은 텅 빈 최진사댁의 무너진 담장 아래에 꿇어앉아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눈물을 흘리며 처절하게 참회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끔찍한 죄악을 고발한 폐륜의 죄값과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비겁한 방관자의 업보가 그의 숨통을 영원히 짓누르고 있었다. 그가 쏟아내는 뜨거운 눈물은 결코 과거의 참혹한 상처를 씻어낼 수 없었고 그는 평생을 지독한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지내야만 했다. 시어머니의 몰락을 틈타 집안에 남은 재물을 빼돌리려던 둘째 며느리 민지 또한 탐욕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며 관아로 끌려갔다. 거짓 장부로 시어머니를 고발한 공로는 인정받았으나 그녀 역시 재물을 탐내어 은밀한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매를 맞고 쫓겨났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었던 오만한 여인은 결국 자신의 얕은 꾀에 넘어가 모든 것을 잃고 거리의 거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어리석은 욕망과 잔혹한 배신으로 얼룩졌던 이 저주받은 가문의 끔찍한 말로는 온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서늘한 교훈을 남겼다. 밤이 깊어지면 무너진 최진사댁의 흉흉한 폐허 위로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원통한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온다는 기괴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탐욕에 눈이 멀어 무고한 생명을 짓밟은 자들이 맞이해야 할 가장 비참하고도 당연한 인과응보의 잔혹한 결말이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휩쓸고 지나간 며칠 뒤 아침 이슬을 머금은 맑고 푸른 산길 위로 상단 무리가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 행렬의 맨 앞에는 칠흑 같은 검은 옷을 벗어 던지고 눈부시게 밝은 비단옷을 차려입은 객주 월이가 단아하게 말을 타고 있었다.
과거에 억울했던 연화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을 호령할 듯한 당당하고 거침없는 상인의 기백만이 빛나고 있었다. 5년이라는 길고도 끔찍했던 지옥의 세월 동안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검붉은 피멍울과 뼈저린 한은 마침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갔다. 자신을 캄캄한 흙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었던 자들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며 완전한 해방을 얻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창백했던 뺨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고 산새들의 맑은 지저김이 마치 그녀의 눈부신 새 출발을 축복하는 듯했다. 머나먼 북방의 척박한 땅에서 피땀 흘려 일군 상단의 깃발이 아침바람을 타고 힘차게 펄럭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당당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핏줄과 가문이라는 위선적인 굴레에 얽매여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양반가. 며느리의 삶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못한 낡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두 번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귀한 운명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그녀는 말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움켜쥐었다. 행렬이 산등성이를 넘어가기 직전 월이는 잠시 말의 걸음을 멈추고 저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잿빛 마을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권력과 탐욕의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린 낡고 초라한 기와 지붕이 안개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입가에 서늘하지만 평온한 미소를 띠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과거의 악몽을 향해 완전하고도 영원한 작별의 인사를 조용히 건넸다. 이승의 끔찍했던 지옥을 뚫고 살아 돌아온 며느리의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심판은 이렇게 모든 악인들의 숨통을 끊어놓으며 완벽하게 끝이 났다. 이제부터 펼쳐질 그녀의 앞길에는 거짓된 예법도 잔인한 핍박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스스로 개척해 나갈 눈부신 자유의 세상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낡은 상처에서 피어난 가장 강인하고 눈부신 꽃은 세찬 바람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세상의 모든 끝을 향해 거침없이 피어날 것이다.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는 넓은 들판을 향해 월이가 다시 힘차게 말을 몰자 거대한 상단의 행렬이 묵직하고 활기찬 발걸음 소리를 내며 그 뒤를 따랐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직 객주 월이라는 이름 하나로 천하를 굽어 살필 여장부의 찬란한 여정이 비로소 진짜 막을 올렸다. 핏빛으로 물들었던 어두운 과거는 뒤로 한 채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뒷모습 위로 끝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잔혹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스스로 부수고 나와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재창조한 그녀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온 세상으로 전해질 것이다. 억울함에 굴복하지 않고 끝내 진실의 칼날을 벼려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통쾌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로써 썩어빠진 가문을 징벌하고 스스로 빛이 된 여인의 기나긴 복수극은 장엄하고도 찬란한 승리의 마침표를 찍으며 영원한 전설로 남게 되었다. 관아의 차가운 옥사 바닥에 엎드린 윤씨 부인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허공을 향해 끊임없이 알 수 없는 저주를 중얼거렸다. 한때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위세를 떨치던 마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짐승처럼 헐떡이며 우물 속을 뒹구는 끔찍한 노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숭배했던 헛된 재물과 권력은 그녀를 구원하기는커녕 가장 무서운 형틀이 되어 그녀의 늙은 영혼을 잔인하게 찢어발겼다. 텅 빈 집터에 홀로 남겨진 서진은 밤마다 아내의 환영을 보며 허공을 향해 용서를 비는 반편이로 전락하여 마을 사람들의 동정을 샀다. 아무도 없는 낡은 대청마루에 앉아 피 묻은 옥비녀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의 모습은 참혹하고도 애처로운 인과응보의 표본이었다. 자신이 외면했던 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 것인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늪에 빠진 후였다.
민지 역시 차가운 거리로 내쫓겨 적선하는 밥으로 연명하며 자신이 비웃었던 시어머니와 다를 바 없는 비참한 운명의 굴레에 갇히고 말았다. 화려한 보석과 비단을 탐하며 누군가의 눈물을 짓밟았던 자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장 비천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법이다. 최진사댁의 몰락은 단순한 가문의 파묘를 넘어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불러오는 가장 잔혹하고도 완벽한 심판의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끔찍한 거울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원기가 되어 돌아온 며느리의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악을 징벌하는 서늘한 정의의 힘에 경외감을 느꼈다. 힘없고 핍박받던 아낙네들은 낡고 썩은 가부장제의 억압을 완벽하게 박살내버린 그녀의 통쾌한 복수극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연화라는 이름은 불쌍하게 죽어간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강인하고 위대한 여걸의 대명사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되었다. 악독했던 시어머니는 영원한 어둠 속에서 미쳐가고 비겁했던 남편은 뼈저린 후회 속에 갇혔으며 탐욕스러운 동서는 길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오직 피를 토하며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연화만이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가장 높은 곳에서 자유롭게 웃으며 빛나는 내일을 향해 걸어갔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는 결국 찬란한 아침을 맞이한다는 진리가 이 이야기의 끝에 단단하게 새겨졌다.